네, 올해만 두 번째 퇴사 27번째 녹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만 두 번째 퇴사 MC 겸 PD 겸 작가 등등 애슐리입니다. 마지막 업로드를 마치고 27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오기까지 무려 6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저는 대학원 공부도 마치고 새로운 일들도 많이 해보고 또다시 이 자리로 돌아왔는데요. 이 자리를 비웠던 순간순간에서도 저의 삶은 멈추지 않았고 하루하루 주어진 목의 자리를 지키며 잘 지내고 있었답니다. 물론 삶의 순간순간마다 저의 목소리를 남기던 이 자리에서 만나뵀던 모든 분들이 그립기도 하고 또 너무나 고맙기도 했는데요. 올드퇴의 시작이 그러했듯 올드퇴와의 재회가 여러분들의 일상에 작지만 의미 있는 순간으로 다시금 자리하길 바라면서 6년 만에 돌아온 올해만 두 번째 퇴사를 다시 시작해보려 합니다. 우리 너무 무겁지도 또 가볍지도 않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올해만 두 번째 퇴사 애슐리입니다. 쓰임.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고 싶다. 요즘 세상에 사람의 쓸모라 하면 자기 밥그릇을 잘 챙기는 사람? 혹은 어떤 분야에 특출이 난 사람 등 화려한 스펙들 속 뛰어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 것 같은데 그 기준에서의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법적으로 청년의 기준이 35살. 그것을 가득 채운 나이 만 34살. 무언가를 시작하기엔 애매하고 무언가를 다 안다고 하기엔 설익은 이 나이를 지나며 나는 진정으로 나의 쓸모를 찾고 싶다. 부모님께는 정말로 죄송한 마음이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들과는 지금의 내 삶은 거리가 좀 있다. 다만 나는 부모님께서 컴퓨터를 다루기 어려울 때, 마트에 가기 어려울 때, 또 그들이 아플 때 제일 먼저 반응하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고자 한다. 이것들도 나의 쓸모가 될 수 있을까? 이것들도 나의 쓸모에 포함시켜준다면 그저 또다시 백수가 된 딸의 하찮은 정신 승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잘 티가 나지 않는 쓸모이지만 나는 이런 쓸모가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나의 쓰임은 이런 것이라고 전하고 싶다. 네, 요즘 제 삶의 화두는 쓸모, 쓰임, 이런 것들인데요. 올드퇴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그랬고 지금 또 세상에서 안정적이라고 하는 어떤 삶의 모습, 그런 모양이 아닌 어떤 개척과 모험, 그리고 도전에 가까운 삶의 방향성을 저는 좀 지향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세월인지라 저도 한편으로는 평범한 삶이라 하는 일반적인 직장인의 삶을 좀 가져보려고도 노력을 해봤고 안정지향형의 삶을 살아보려 해보았는데요. 역시나 나는 안 되는구나를 느끼고 다시 돌아온 2024년의 올드퇴입니다. 이런 저의 기질이나 취향 혹은 방향성이 예전만큼 사실 저를 힘들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예전에는 되게 일반적이고 평범한 삶의 모양을 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스스로 참 많이 자책도 하고 저를 좀 괴롭혔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저도 저를 더 많이 알아왔고 알아가고 있고 또 더 많이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런 길을 간다고 해서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약간의 경험치도 좀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가지고 태어난 이 기질을 또한 잘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에휴, 또 애슐리 너도 참 너다. 또 이런 결정을 했구나. 어쩌겠니? 라는 말로 저를 끌어안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냥 저는 이걸 저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지칭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삶을 또 살아가 보려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 또 제 팟캐스트를 들어주셨던 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또 어떻게 살아가실 예정이신지 너무 듣고 싶은데요. 들려주세요. 정말로 듣고 싶고 이 세상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또 전달해드리는 좋은 매개체로서의 MC 애슐리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로. 네, 올해만 두 번째 퇴사 27번째 이야기를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간인데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의 이제 파트너가 생겼습니다. 저에게. 이제 제가 처음 팟캐스트를 시작하면서 이게 홀로 무언가를 다 해낸다는 것이 얼마나 벅차고 힘든 일인가. 옛날에 되게 그 격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이번 올드텐을 좀 멀리 같이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MC를 저희가 만나볼 예정인데요. MC 맹고라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번에서 살짝 스포를 드리면 예전에 저희 올드텐 이전 방송에서 제 성우를 꿈꾸던 게스트 분들 중에 하나였고 지금은 그 시기를 넘어서 이제 KBS 공채 성우를 이뤄내고 지금 정말로 성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함께하는 또 어떤 뭐랄까요 올드테가 나온 최고의 아웃풋 뭐 이렇게라도 좀 부르고 싶긴 한데 엄청 부끄러워하실 것 같아서 더는 얘기는 안 할 거고요. 네, 여러분들의 큰 환영이 필요합니다. MC 맹고 저희 올드테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니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다는 것 치고는 이미 다 말하셨는데 저는 항상 그런 식이죠. 너무 웃겨. 그리고 이렇게 KBS 공채 성우라고 다 말하면은 제가 이미 드러나는군요. 이미 이 MC 맹고를 알겠습니다. 쓰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거 날려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근데 너무 저한테는 자랑스러운 타이틀이라서.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저는 과거에 이 올드테의 게스트로 성우 지망생이라는 타이틀일까? 그런 이름으로 방송에 출연했다가 이제 성우라는 직업으로 금희환양에서 돌아온 이게 앞에서 격언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격언 하나 말씀드리자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애슐리의 백지장 파트너 하하. 맹고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짜 정말로 되게 든든하고 오늘 사실 저희가 이제 녹음하기 전에 이제 약간 리허설 겸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 가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진짜 딱 원했던 어떤 관점에서 저희 컨텐츠를 바라봐 주고 계시고 이렇게 나가면 진짜 재밌게 할 수 있겠다라는 약간 희망을 좀 본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되게 좋은데 네. 제가 솔직히 처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의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이셨을지가 좀 궁금해요. 저 이거 처음 제의를 받았을 때는 이미 올드테는 이 애슐리 하나만으로 충분한데 이미 그녀가 여기에 뭐랄까 존재 이유이자 모든 것이자 모든 걸 다 채워주고 있는데 제가 굳이 필요할까? 여기에 제가 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걱정은 좀 됐지만 뭐 이렇게 좋은 말 해주시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뭔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할 때 어떻게 나한테 필요한 파트너를 구할 수 있지 이런 고민을 하지만 일단 저가 처음 했을 때 게스트로 나왔으니까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는 친구고 일단 1번. 그럼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거 말고 이제 팟캐스트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팟캐스트 경험이 있고 이미 다른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친구라면 이거는 시너지가 배로 날 것이다. 네.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더 이렇게 강력하게 제가 조금 밀어붙였는데요. 네네. 지금 짤막하게라도 지금 이거 말고 하고 계신 팟캐스트 소개 잠깐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지금 독립 출판을 하고 있는 밥이라는 친구랑 남양주에서 독립 서점을 하고 있는 웨이몬드라는 친구랑 셋이서 같이 오슬로 더덕 오두막이라는 정말 영세한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 명이서
가끔은 게스트도 모셔서 같이 뭐 이것저것 수다 떨면서 그런 얘기 나누는 그런 팟캐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올드테의 크기에 비하면 정말 구멍가게 너무 영세하다. 그래서 올드테 들으시는 분들 한 번쯤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까만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저기 진짜 죄송한데 그렇다면 오해시고요. 아니에요, 저희는 지금 26화까지 진행을 하다가 어머, 6년을 쉬고 다시 컴백하는 팟캐스트예요. 아, 네. 그래서 정말 신생 중에 신생 아니다. 그리고 영세라고 하시는 그 영세 중에 정말 아. 영인 팟캐스트인데 또 이렇게 겸손을 막 하시는데 아. 아닙니다. 네, 뭐 그렇게 판단해 주시다니 저는 진짜 좋고요. 네. 그래서 뭐 어떤 팟캐스트든지 사실 뭐 그 사람이 갖는 힘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느끼다시피 이제 MC 맹고님이 갖고 있는 그런 에너지들을 좀 더 본격적으로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이 오슬록의 더덕 오두막 맞나요? 아니요. 죄송해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오- 다시 오슬로 더덕 오두막입니다. 오슬록 더덕 오두막 아니요. 오설록 아니고요. 그 이름을 오... 그러니까- 아 죄송해요. 이름 어렵게 지은 저희 탓이죠.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이게 사실 저는 오슬록보다는 오설록이 훨씬 익숙하긴 하잖아요. 이게 애초에 응. 오슬로라는 그 도시 이름. 오슬로. 오슬로. 오케이. 오슬로. 다시 할게요. 네. 오슬로 더덕 오두막 오두막. 팟캐스트 한번 들어보시면서 좀 더 날것의 어떤 MC 맹고님의 어떤 생각들, 목소리들 더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럼 뭐 이제 MC 맹고님에 대한 소개는 뭐 이 정도로 좀 하고 이제 진짜 저희의 새로 시작하는 2024년 첫 그 올드테의 게스트 분을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이분과 제 인연은 거의 뭐 MC 맹고님도 사실 저랑 이미 10년이 넘는 인연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실 나이가 드니까 툭하면 다 10년 넘어. 솔직히. 맞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엄청 놀라운 숫자이기도 하면서도 되게 자연스러운 숫자이기도 한데 또 돌아보면 그래도 10여 년 동안 한결같이 이렇게 맞아요. 연락이 됐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진짜 큰 복이라고 맞아 생각하거든요. 맞아. 서로가 어쨌든 안전하게 잘 살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자랑하고 싶은, 이렇게 자부하고 싶은 인연이기도 한데 이분과의 저의 인연은 거의 2007년으로 돌아가거든요. 2007년이라 하면 지금 2024년이니까요. 정말 오래된 인연이죠. 근데 이분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분을 알면서 본 이분의 모습은 굉장한 성실의 아이콘, 그리고 또 마라톤의 아이콘, 또 슬로우 스타터의 표본,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제가 이름을 붙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제 입술보다는 그분이 직접 말씀을 해주신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분의 자기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느림의 미학에 빠져 사는 30대 후반의 남자. 이름은 코디지만 직업은 코디가 아닌 이코디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지금 네. 뭐 저희가 AI 틀어놨나요? 아니에요. 근데 오프닝이랑 제 소개하는 동안 말씀을 너무 안 하셔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약간 목이 잠겼죠. 잠겨 있어. 미안해요. 아 다시- 너무 다시 웃겨. 이게 처음 아니요. 처음으로 돌아온 저기 하다 보니까 네. 말이 좀 길어서 너무 오래 기다리게 아니, 한 것에 오래 일단 기다리셨어요. 이거는 우리의 잘못이니까. 야. 아니, 왜냐면 저도 같이 웃고 싶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아직 등장 전이라서 맞아. 그렇죠. 웃을 수 참으셨다. 없었죠. 이제는 웃어도 된다. 이제는 아, 근데 야하.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까 밖에서 저희 잠깐 수다 떨다 들어왔잖아요. 그때도 뭐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이제 인이어로 직접 마이크 통에 전달되는 소리 들으니까 소리가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이런 소리가 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제 마이크 통해서 듣고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것 같긴 하네요. 역시 팟캐스트에서 목소리가 좋은 건 굉장히 플러스다. 그럼요. 그래서 약간 ASMR 느낌으로 네. 저희가 계속 좋은 목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이 없으시네요? 제가 대답해야 되는 부분. 무슨 도움을 주실 건데요? 제가 그를 도와주십시오. 흥분시키지 않겠다. 아, 항상 오케이. 그 일정한 원어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케이. 철두철미하게 질문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오호,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앞에서 뭐 느림의 미학에 빠져 산다. 뭐 30대 후반의 남자다. 이름은 코디지만 직업은 코디가 아니다. 이런 말장난 개그를 되게 좋아하세요, 이분이. 아 너무 웃겨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이런 개그들이 나올 건데요.
이런 개그가 취향이신 분들에게는 네. 정말 이 에피소드가 정말로 재밌는 에피소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 약간 취향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방금 코디에서 진짜 너무 웃겼어요. 아, 왜 질색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표정이 진짜 질색하는 표정이었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개가 코드는 아니거든요. 아, 저런. 네, 근데 지인이니까 사실 뭐 어쩔 수 없다. 네. 근데 아, 어쨌든 단순- 스타일이라고 하니까 조금 기뻐요. 아, 네. 그래도 누군가가 좋아를 하는구나. 그럼 마음이 우리의 쏙 청취자 들어요. 분들 중에 누구 하나는 또 좋아할 수 있겠다. 아, 이런 생각이 그럼요. 들면서 굉장히 희망적으로 제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대중적인 취향이거든요. 이것이 대중적인 건가요? 네, 대중의 픽일 수도 있죠. 저는 그렇다면 마이너. 예, 좀 마이너한 취향 갖고 있는 MC 애슐리인데요.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예, 저 다시 목이 잠길라 그래가지고.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내가 입 터져가지고. 네. 아니 사실은 이제 코디 씨가 네. 원래 이제 저랑 미국에서 만났어요. 네.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만났는데 그때 영어 이름이 코디도 아니고 샘이었어요. 샘. 샘. SAM. 그 되게 트래디셔널한 미국 이름이죠. 네, 샘. 샘 스미스 할 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좀 멋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불렀던 그 샘의 느낌은 약간 동네 아저씨 샘이었어.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샘인데, 근데 저는 코디라고 그냥 부르게 됐어요. 근데 뭐 왜 이거- 코디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스토리가 있긴 한데 이거 풀자면 좀 너무 길어서 그래요? 일단 줄이자면 어쨌든 그 약간 게임 같은 걸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호텔에 저희가 있었는데 랜덤하게 TV를 틀어서 나온 이름이 너의 이름이다 라고 우리끼리 정한 거죠. 근데 딱 틀었는데 그때 되게 디즈니 채널에서 나오는 잭 앤 코디라는 귀여워. 애기들 남자애들 둘 나와서 하는 시트콤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코디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코디로 불리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뭐 이분이 사실 뭐 선풍적으로 되게 샤이하고 조용한 분이시긴 한데 또 이 얘기를 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살아오신 삶의 궤적이 생각보다 진짜 크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래서 사실 처음으로 시작하는 올드테의 첫 번째 게스트로 또 모시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얘기들 좀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런 식으로 좀 오호. 하나하나 풀어 나가면 어떨까? 약간 타로 카드 스타일로. 그 타로 카드 스타일인가요? 타로 카드 안 봐서 잘 모르는. 네, 오케이. 네. 이정 씨 근데 크리스찬 아니에요? 맞아요. 크리스찬이랑 타로 카드랑 무슨 상관이야? 하면 안 돼요? 제가 꽉꽉 막혀 저 있습니다. 사주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건 안 돼. 오케이. 우리 할머니가 혼내요. 오케이. 이거 할머니 듣기 네. 금지. 아무튼 네. 과거, 현재, 미래식으로 좀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코디스를 처음 만났던 그 시점으로 좀 돌아가서 네네. 과거의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코디 씨 그 대학 시절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지금의 이제 코디 씨의 삶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가 좋을 것 같은데 오랜만에 이제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본다고 생각하시고 대학 시절 어땠는지부터 좀 차근차근 좀 짚어나가 볼까요? 네네. 얼마 전에 이제 수능이었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저도 수능을 일단 보고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학과는 축산학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동물들과 조금 더 함께 하는 그런 학과가 아니었나 싶어요. 동물들이라 하면 뭐 소, 말 뭐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요. 젖소가 아무래도 조금 주된 그런 게 아니었나 해서 너무 신기하다. 축산업은 진짜 그 전공하신 분들은 한 번도 저는 만나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 그런 과가 있는지도 처음 알았어요. 축산학과요. 네. 축산학과 그 선배님들은 이제 아마 다 졸업하셔가지고 그 땡땡 우유 있잖아요. 그 학교 이름 들어간 우유. 그런데 이제 취업하시고. 너무 멋있다. 저도 그렇게 멋있을 사람이 될 줄 아니요. 알았어요. 축산학과. 네. 네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은 뭐 네. 오랫동안 뭐 나는 진짜 그런 축산업에 네. 이렇게 막 열정 쏟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건지 네. 아니면 뭐 어떤 계획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요, 그냥 점수 맞춰서 들어간 거죠. 그렇죠. 이것이 네. 이제 일반적으로 네, 그쵸, 그게 한국에서 현실적이지 뭐. 네. 네. 대학이 이렇게 진학을 하는 모습이었구나. 그런 것도 있고 그 약간 졸업을 하면 이제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보통 가잖아요. 맞아. 축산학과가 특히 이제 예를 들면은 졸업하고 나서 땡땡 우유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거를 믿고 이제 조금 지원을 하게 됐죠. 이게 그 졸업만 하면 이제 사실 그렇게 가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그렇죠. 저 진짜 이거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그거는 문과예요, 이과예요? 이과입니다. 이과예요? 이과입니다. 나도 엄연한 궁금했다. 이과입니다. 이거는. 네. 이과. 네. 오. 거기서 뭐 생명 뭐 이런 것도
다루기도 배우잖아요. 하고. 네, 생물 이런 것도 다루니까 아. 이과 쪽이 더 가깝죠. 네, 오. 이과예요. 그리고 네. 오케이. 그래서 축산학과에 들어갔는데. 들어갔는데 음. 이제 그 어머니 지인이 또 있으세요. 미국에. 음. 그래서 한 학기 잘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혹시 어학연수로 미국을 오지 않을래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학연수차 미국을 가게 되었죠. 그 학교에 재학 중인 상태로 이제 어학연수차 미국으로 가게 되는 기회를 얻으신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음. 미국행 비행기를 탑승하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 처음에는 테네시주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음. 아주 시골 마을이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네. 아주 시골이라서요? 이 비행기를 네. 이렇게 랜딩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은 들판밖에 안 보여요. 제가 생각했던 뭐 어. 뉴욕의 아, 뭐 어. 그런 미국 하면은 생각나는 그런 거. 그렇죠. 영화 저희 보면은 막 네온 사인 있고. 어. 근데 여기는 한국의 시골보다 더 어. 시골인 거예요. 정말 광활한 초원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그렇죠. 어. 팔려온 줄 알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약간 목화솜을 너무 딸할 것 같은. 예. 그래서 어. 다행히 중국이 아무튼 뭐 네. 그래서 제가 음.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음. 그래도 여기가 작은 시골 마을의 학교라서 이제 아무래도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인도 많이 없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어를 좀 많이 했고 근데 거기 애들이 되게 순수해요. 시골 청년들이라서 그래서 제가 약간 선생 김봉두 같은 느낌일까요? 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네. 이미지는 그런 거여가지고. 어. 뭐 그런 느낌 비슷한 어. 그보다 더 시골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 버스도 없고 완전 불 오지. 그냥 불 꺼지면 그냥 선생 김봉두 말고 그거 어. 아니에요? 뭐 팔을 빨리 달리면 뭐 그 웰컴 투 동막. 맞아 왜? 웰컴 투 동막골. 맞아요. 약간 그러니까 아. 그런 느낌? 네. 그런 그런 느낌이에요. 그게 맞겠네요. 거기에 그냥 외국인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어. 됩니다. 제가. 그래 외갓촌 동막곡에도 외국인도 오잖아. 군인이 왔는데 네. 잘 돌봐주잖아. 맞아. 네. 그래서 그렇게 네. 좋은 케어링을 그 네. 미국의 그 오지의 마을에서 아, 받으면서 그렇죠. 예. 영어 트레이닝도 같이. 예. 그래서 제가 어. 아무 영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더듬더듬하면서 말을 해도 이렇게 인내심 있게 좀 들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문법도 막 틀려도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 좀 생기긴 했던 것 같아요. 역시 네. 영어는 자신감이에요. 맞아. 그럼 그렇게 이제 그 어학연수가 간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어학연수는 1년 1년을 했어요. 네. 하고 나서 이제 하고 나면 이제 일정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거를 증명을 하면 바로 학부를 갈 수 있게 조건부로 거기서 대학교를 예. 갈 수 있게. 그 학교에 어떤 조건부적으로 입학을 할 수 있게 되는 프로그램이 좀 있어서 이제 일단 그쪽으로 입학을 했죠. 그러면 어쨌든 그 어떤 선은 이렇게 잘 맞추신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한국에서 다니던 학교는 그러면은 뭐 자퇴를 하고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을 네, 해놓고. 네, 네. 그렇게도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서 모르니까. 왜냐면 한국에서는 이제 제가 휴학을 해놓고 이제 저는 어학연수를 갔고 가서 네. 거기서 새로운 대학을 가도 가도 일단 휴학은 유지가 된 거죠. 너무 신기하다. 그럴 수가 있구나. 왜냐면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여차하면은 다시 그렇죠. 다시 축산으로 돌아갈 수 축산에게, 있는 네. 도망갈 구멍은 열어놓고.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 소들이랑 좀 친해진 다음에 너무 웃겨. 그 다음에 한국에 돌아가면 저는 미국 소를 봤다 하면 저한테 좀 프리미엄이 좀 붙을지도 모르면서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성견지명 네. 장난 아니네요. 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러면 학교를 갔어요. 네. 어디에 있는 어떤 학교를 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버지니아에 있는 그 린치버그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있는 학교로 편입을 하게 되었죠. 이제 근데 그때 당시가 2007년 그 조승희 사건 아세요? 혹시 미국의 총기 사건인데 그 굉장히 컸던 일이었었어요. 그 뭐 어쨌든 버지니아 총기 공대에서 버지니아 공대 알아요. 그때 제가 이제 버지니아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들 이렇게 걱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네. 그런데 저한테는 아무 연락도 없고 주변에서 저를 걱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렇게 또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네? 쓸모 얘기하셔가지고 아니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내 오프닝에 쓰던 네. 거 가지고 네. 이제 뭔가를 네. 한마디 하고 싶었던 뭔가를 거예요. 하고 싶었어요. 어. 그 포인트에서 네. 쓸모를 생각한다고요? 아, 웃겨. 그래서 뭐 아무 연락도 안부 전화도 안 와서 이제 좀 서운하긴 했죠. 네. 예. 아무튼 뭐 그렇게 됐다가 저는 기숙사 생활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숙사 생활 하는데 마침 저는 3층에 있었고 1층에 또 한국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친구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갔죠. 네. 찾아갔더니 그 친구가 인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네. 되게 친하게 나이도 같고 해서 엄청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그 친구를 통해서 네. 이제 이렇게 통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MC 애슐리님을 네. 알게 돼가지고 그렇게 인연이 이제 시작이 맞아요. 되었죠. 맞아요. 그때 이제 맞아요. 2007년에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미국 여기는 이제 미국 대학교를 대학교. 다니고 있었고 저희 학교에서 그 대학이 되게 가까웠어요. 그게 약간 자매 결혼된 대학교이기도 하고 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연결이 돼서 다니게 됐죠. 그러면은 축산업과로 들어갔고 휴학을 했고 미국으로는 어학연수를 왔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로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럼 그 학교에서의 전공이 어떻게 됐나요? 학교 전공은 특수교육학으로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에 약간 관심이 좀 많았어서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특수교육학 중에서도 이제 청각장애 쪽으로 제가 좀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특수교육학으로 입학하게 되었죠. 어머 너무 특이하다. 그 축산업에서 네. 사실 특수교육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 축산업 뭐 아까도 말씀드린 그 점수를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갔던 건데 이제 특수교육 같은 경우는 진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전공이었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수능 봤을 때 정말 성적이 좋았다면 아마 교대를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희 때는 교대가 거의 뭐 서울대 뭐 그 정도로 맞아. 꽤 많이 높았었어요. 그래서 그 교대 꿈은 제가 못 갖고 대신 축산학으로 했지만 미국에서는 좀 꿈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럼 거기서는 어떤 공부를 하는 거예요? 특수교육학에서요. 그런 청각 장애인 예. 그게 뭐라 그래야지? 사인 랭귀지, 그 수화도 네. 배우고. 근데 수화는 네. 미국에서 배우면은 이제 네. 그런 미국의 네. 문화에 맞는 수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르죠. 네. 근데 한국에 와서 뭔가 네. 그걸 하려고 하면은 다시 네. 한국에 맞는 그렇- 다시 배워야겠네요. 그렇죠. 네. 아. 그렇지만 저는 그냥 어차피 미국에서 좀 정착을 하려는 생각이 또 그랬구나. 있었고, 꿈은 있었죠. 왜냐하면 저는 알라스카주에서 선생이 되는 꿈이 있었어요. 진짜요? 네. 왜 알래스카 주였어요? 그 수많은 주가 있는데. 제가 우연히 그 선생님들 연봉표를 봤는데 계속 현실적인 네. 포인트, 현실적이게. 연봉표를 이렇게 쫙 자, 여러분 이쯤에서 네. 이 코디 씨의 네. MBTI 맞춰 보시오. 여기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까지 한번 들어보고 맞춰 보는 네. 거죠. 네네네네. 그래서 그 알라스카 그 연봉표가 쫙 그 교과서 어디 자료인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알라스카주가 네. 가장 높았어요. 음, 그 51, 연봉이. 51개 주 중에서. 네.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일단 혹했고요. 두 번째는 춥잖아요, 알라스카가. 근데 뭐 추위 정도야 패딩 입으면 버틸 수 있잖아요. 더위는 좀 못 견딜 것 같은데. 더위는 안 돼요. 더위는 이렇게 살갗을 벗을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 추운 추우면 거는 입으면 껴입으면 되는데. 인정. 그래서 이제 알라스카주 정도면은 높은 연봉을 받고 이제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저는 찍었죠. 알라스카주 선생님. 그래서 그러면 이제 특수 어떤 교육학을 준비를 해 나가면서 이제 코디 씨는 이렇게 어떻게 준비를 했나요? 그 특수교육학 이랑 그 교육학 전체가요. 그 3, 4학년 정도 이제 전공 수업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전에 그 프랙시스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 테스트가 뭐냐면 어떤 그런 리딩 선생님이 되기 위한 어떤 기본 과정이죠. 선생님이 못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리딩. 선생님이 글을 못 쓰면 안 되잖아요. 네. 라이팅. 선생님이 기본적인 수학 스킬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수학까지 같이 통합된 테스트가 있는데요. 그게 아무래도 영어 하시는 그런 원어민들한테는 그냥 어떤 그냥 간단한 기본 테스트예요. 그래서 그냥 그들이 읽고 그냥 오케이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인데 이게
유학생들한테는 특히 이제 저처럼 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유학 한 2년 한 사람들한테는 그 리딩 자체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아. 그리고 라이팅은 뭐 더 버겁죠. 그쵸, 네. 그쵸. 아, 하지만 그쵸. 수학은 쉬웠어요. 그쵸, 한국인이니까. 네. 어. 한국인이기도 하고 안 읽어도 되거든요. 수학은 아. 그리고 삼각형 나와 있으면 맞아요. 구하면 되니까. 풀면 그렇죠. 음. 네.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 점수가 잘 나왔는데 이제 리딩이랑 라이팅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그 좀 거기서 이제 많이 제가 그 재도전을 했는데 그게 이제 조금 계속 실패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그게 뭐 단기간에 언어 능력이 빨리 맞아. 습득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미국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험인 거고 이제 코디 씨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초중고를 다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어학 연수를 왔다가 이제 대학을 간 케이스였으니 사실 뭐 그거는 어떤 그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원어민에 비하면 진짜. 예, 그렇죠. 제가 원어민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약에 조금 저한테 시간이 있었으면 좀 더 노력을 해서 했을 텐데 뭐 어떻게 짧은 시간에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러는 사이에 또 계속 시간은 지나고 그다음에 또 유학을 간 게 제가 거기서 돈을 벌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어쨌든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담도 좀 있고 부담도 있었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또 전공을 바꾸게 되었죠. 뭘로 그러면, 바꿨어요? 어디로 갔어요? 전공은 이제 심리학으로 전공이 아. 되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있는데요. 다른 전공을 하기는 다시 처음부터 1학년부터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감이 있었고요. 특수 교육학이랑 심리학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빨리 졸업할 수 있는 학과를 제가 찾았어요. 왜냐하면 좀 부모님의 어떤 그런 그 지원도 너무 부담되고 하니까 그래서 찾다 보니까 심리학이 가장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심리학으로 결국 공부를 해서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어요. 그렇지만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이제 학교를 편입을 해서 전공을 또 한 번 바꾸게 되는 그 과정, 그것까지의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6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와우. 왜냐하면 뭐 2년 하고 제가 그 테스트 치느라고 한 1년 하고 조금 더 이렇게 좀 지체된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던 부분까지 합하면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당시 이제 코디 씨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당시는 제가 뭐 이제 25, 6 다섯, 그때 여섯. 정도 되었었죠. 예. 그때 혹시 그럼 어쨌든 내셔널리티는 한국인이셨을 테니까 그렇죠. 군대 문제는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군대요? 네. 군대는 이 한국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 병무청에서 저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라든지 어쨌든 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바로 제 핸드폰으로 연락이 옵니다. 네. 이 사람 한국에 있구나 하고. 예, 있구나 하고 바로 연락이 와서 전화를 받으면 왜 입대 안 하냐고. 예, 그런 게 계속 전화가 왔었어요. 1년에 한 번씩. 예. 그래서 저 미국 갈 건데요라고 왜냐면 중간에 잠깐 온 거니까 그럼 그러면 가신 다음에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끊어가지고 그렇게 약간 추적을 하는 건가요? 예, 추적을 합니다. 이 어차피 사람 입국했으면 예. 한국에 있구나. 예, 군대가 와라.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간다고 하니까 그럼 출국 기록 확인하고 이제 연락을 주겠다고 하는 거. 꼼꼼합니다. 우리나라에 괜히 그 병무청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예. 무섭다. 그러면은 이런 그 과정 가운데도 이제 군대도 그럼 안 간 상황이었으니까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겠네요. 그렇죠. 대한민국 남자로서 군대는 다녀와야 된다. 이야. 라는 생각이 이제 멋있어. 들더라고요. 그래서 멋있어요. 예, 그래서 당당하게 현역으로 좀 늦은 나이였었어요. 그때도 제가 25 이때였었으니까. 그럼 학기를 끝나기 전 시점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미국에서 한 학년을 남기고 일부러 그 입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졸업을 하고 입대를 하면 그 요즘 졸업 유예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끊길 것 같아서 일부러 1년을 남겨놓고 군대를 중간에 다녀왔죠. 그럼 심리학과로 이제 전과를 한 상황에서 군대를 갔다가 이제 그럼 다시 학교로 복귀한. 그렇죠. 네. 그래서 군대도 좀 늦게 갔어요. 오, 오케이. 그래서 군대를 갔다가 다시 이제 가서 졸업을 하신 졸업을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턴십
또 기회가 있어서 또 심리학적으로. 네,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에서 6개월 정도 또 인턴십을 하고 이제 거기서 있을 기회가 있었는데 뭐 그냥 너무 오랜 해외 생활 때문에 한국에 너무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랬겠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죠. 와, 그러면은 이미 이제 뭐 군대까지 다 갔다 오고 뉴질랜드 인턴십까지 다 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나이가 몇 살인 거예요? 그때가 29이네요. 네, 29이 29이에요. 된 네. 상황이었군요. 네. 오, 뭐 아직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뭐 일반적으로 남자들 군대 갔다 오고 맞아. 새로 직장 가는 시기가 그때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 어, 요즘은 여자들은 좀 빠르긴 한데 남자들은 뭐 군대 끼고 뭐 하면은 뭐 사실상은 그 정도 즈음에 이제 새 직장을 찾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그 코디의 그 다음 방향성은 어디 있었을까요? 일단 돈을 많이 벌고 싶었죠. 돈을 빨리 벌고 싶었죠. 왜냐하면 이제 오랜 유학 기간이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돈을 빨리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러 군데를 이제 뭐 공고도 찾아보고 이제 취업에 이제 전선에 뛰어들었는데 취업하려고 보니까 제가 그 자격증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흔한 뭐 한국사 자격증이라든지 뭐 심지어 토익도 보면 되지만 그때 당시 급한 마음엔 없었었고 뭐 여러 가지 컴퓨터 뭐 활용 능력 이런 것도 요즘 많이 취업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단지 저한테 운전면허만 달랑인 거예요. 그 운전면허 자격증란에 운전면허 하나를 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데는 많이 없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냥 영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학원에 취업을 한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하는 그런 입시 학원이요. 입시 학원. 네. 거기서 이제 영어 파트를 예, 영어 파트를 담당을 해서 이제 하긴 유학생들한테 가장 빠른 취업의 경로면 사실 영어를 써먹는 것밖에 없긴 할 것 같아요. 저 진짜 궁금한 게 예. 한국에 있는 그 대학교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자퇴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전 군대를 갔잖아요. 이제 그 가기 전에 이제 방향이 정해졌잖아요. 이제 네. 나는 심리학으로 졸업할 거다. 그래서 이제 학교 제 발로 들어가서 자퇴서를 썼습니다. 그때는 정리를 했군요. 정리를 아예 한국 있는 했습니다. 대학을. 예. 그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영어 선생님으로의 영어 삶이 선생님으로. 시작이 됐네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오래 가지 않았어요. 한 3개월 정도 하고. 사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퇴사라고 하면 퇴사라고 할 수 있는 시점이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알바로 들어간 게 아니고 정말 진짜 정식 선생님으로. 직원으로. 정말 정규직에 4대 보험까지 되는 곳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와, 학원이 그런 거 진짜 없는데. 없었는데 저는 그게 혜택인지 몰랐어요. 어. 하도 외국 그죠? 생활하니까 막 그 원장 선생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대우해 주는 데가 없다. 근데 그치 거의 다 프리랜서로 돌리거나 그러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다녔던 것 같아요. 첫 직장이니까 네.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직장은 네. 어땠나요? 저한테는 굉장히 또 좋은 기회였죠. 왜냐하면 저 안 그래도 교육학 쪽으로 제가 약간 선생님 그런- 되고 싶었고 네. 결국은. 그래서 제가 영어 이름이 쌤이었잖아요. 이거는 너무 네. 재밌어요. 미쳤다. 이거 진짜 마니아층 네, 알겠습니다. 마니아층 아니 대중적이라고 했죠 이거? 네. 오케이 나는 마니아다. 쌤. 오케이. 네. 그 쌤. 쌤. 그러면 쌤쌤이네요. 그렇죠. 쌤쌤이면은 네. 오호 이렇군요. 네, 네, 네. 오케이. 이런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MC 명곤님 와우. 아무튼 네. 아니 그리고 그래서 쌤이 되셔가지고 네, 실제로 아이들이랑 하려면 요런 정도의 개그는 또 필요해요. 장착해야 된다. 그렇죠. 아이들이 또 싫어하면서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그럼 저는 그냥 실험만 해요. 아이가 아니셔서 그래요. 그- 아이들이 아니셔서 그래요. 그런가 봐요. 네. 성인이셔서 그래요. 오케이. 나는 어른이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쌤을 제가 또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좀 원장 선생님하고 약간 저하고 좀 다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정말 교육이 좋아서 이제 아이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하고 이제 중학교 이제 올라가는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얘네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파트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문법 중에서. 근데 저는 이걸 이제 아이들을 이해시키고 넘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너무 강했고 이제 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 없다. 그냥 넘어가라. 책 한 권을 띄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진도 빨리빨리 빼고 예.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더 맞다. 벌써 교육 철학에 대한 부분인 거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저랑 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약간 안 맞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원장 선생님의 그런 생각도 어느 정도 또 이해가는 돼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거 있겠지만 얽혀 있겠지만 이제 사업이잖아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좀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서 이제 어머니들한테도 이제 내세울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학생은 이렇게 진도를 떼었습니다. 그럼 또 어머니들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뭐 이제 저하고는 좀 맞지 않았지만 이제 뭐 그 지금 와서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좀 달라서 3개월 만에 좀 그만을 두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 그걸 그만둘 때 이제 그 다음 스텝에 대한 어떤 대안이랄까 대책이랄까 이제 나는 뭐 할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건가요? 없었어요. 대책 없이 나왔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너무 또 막 내가 왜 못해 이런 약간 어떤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이제 바로 나왔는데 역시나 운전면허증밖에 없더라고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운전면허증. 이걸로 또 어디를 취업하겠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공기업에 좀 오래 계셨어요. 그래서 공기업이 이제 그때 나이가 제가 30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기업은 제가 이미 늦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공기업이 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준비하기 수월할 부분도 하니까, 있고 예, 나이에 그래서, 대한 또 제한도 좀 덜하고. 그렇죠. 그래서 공기업을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노량진에 있는 그런 땡땡 학원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노량진에서 컵밥 먹으면서 네.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들의 그러니까. 한 무리 중에 하나가 되신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컵밥 아주머니랑도 많이 친해지고 약간 뭐 조금 더 많이 주시고 약간 그런 점도 있는데 그 노량진 그러면 공기업 학원에서 뭘 가르치냐가 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공기업에서 이제 요즘에 그 경제, 경영, 회계, 재무 요런 것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또한 그 NCS라고 요즘 또 도입이 맞아요. 많이 됐잖아요. 근데 저희 그때 배울 때가 한창 과도기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NCS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약간 잘 모르고 이제 저희도 이제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기업마다 또 NCS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그 기업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 지금은 약간 표준 NCS 시험이 있다고 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도 없었던 거죠. 틀은 있었는데 이제 너무 제각각이었었어요. 그 어떤 그런 공사마다 이게 좀 제각각이었어서 좀 그런 걸 적응하는데 애매했었죠. 신기하다. 네. 그럼 그렇게 이제 네. 공기업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뛰어들면서 공부를 얼마나 하셨죠? 한 3년 했던 겁니다. 3년. 실제로 공부한 건 1년이고요. 이제 그 이후는 이제 홀로서기를 한 거죠. 이제 저 혼자 이제 그렇게 지원서 내고 이제 뭐 저 혼자 시험 보고 이제 그랬던 기간까지 합치면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고 공부했던 시간들은 1년이고 1년이고요. 이제 그 나머지 그 2년은 이제 배웠던 거 가지고 이제 공부도 하시고 지원도 하시고 뭐 이러셨다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결과는 어땠나요? 결과는 전공 이론 시험은 항상 제가 자신이 있었는데요. 그 NCS라는 그 자체가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정답을 많이 맞추는 거 그리고 그게 또 상대 평가가 되다 보니까 저한테는 좀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빨리 뭐 어떤 거를 해결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뭔가 저한테는 좀 많이 쫓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매번 NCS에서 이렇게 낙방이 되었고요. 그 시간이 좀 점점 길어졌죠. 3, 4년 탈락 문자가 저한테 너무 익숙했어요. 이제는 처음에는 왜 탈락이지 했다가 이제는 역시 그렇지 뭐 이런 시간이 좀 누적됐었어요. 3, 4년 동안. 그럼 실제로 이제 그 NCS 시험 보기 전에 뭐 서류 심사랄지 이런 것들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1차는 계속 통과를 했는데 예. 이제 이 NCS 부분에서만 계속 넘어가지 못하는. 그렇죠. 왜냐하면 자소서를 써요. 서류 심사에서는. 근데 거기선 항상 통과가 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나이가 이제 1년, 2년 이렇게 지나잖아요. 이제 30이 넘으니까 이제 자소서 같은 데서도 살짝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어떤 이유에서는 살짝 좀 탈락되는 경우도 많았고. 아니 차라리 뭐 애초에 서류부터 안 됐으면 빨리 맞아. 뭔가 내가 접고
다른 것들을 좀 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약간 1차가 되면 이제 2차에 대한 어떤 희망 네. 그럼 네.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푼 꿈을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더 길어진 거죠. 사실 1차부터 안 됐으면 다른 아닌 같다 네, 그러면서 다른 걸 준비하지 맞아.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진짜. 그러면 그것들을 진행해 오시고 음. 났을 때 이제 어쨌든 탈락이 계속 고배를 마시면서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뭐 3, 4년이었으니까 33 이 정도 됐죠. 33, 4 이럴 때인데 그때가 가장 제가 바닥에 있었던 시기 같아요. 네, 가장 방황의 시기였었고 자존감도 좀 낮아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너무 익숙하니까 패턴이 이제 뭐 지원서 넣고 그다음에 뭐 그냥 다른 일 하고 뭐 오히려 저는 뭐 카톡 같은 경우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볼까 말까 이런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회하고는 거의 뭐 척을 두고 네, 거의 척을 두고 왜냐면 뭐 아무도 저를 찾지 않으니까 약간 그냥 그렇게 은둔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게 저 밖에 다니는 걸 또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밖에는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저를 찾지 않는 네, 그런 시기가 너무 길었었어요. 자존감도 많이 낮아있을 때고 뭐 어떤 거를 도전하기는 또 이미 늦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많은 그런 수렁에 빠진 시기가 너무 길었었습니다. 네. 그럼 그런 어떤 시간들을 지내오다가 변화의 그 모먼트를 만나셨는지.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이제 돌아다니는 거는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은둔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제가 그래도 도서관은 계속 쭉 다녔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책도 좀 읽는 것도 좋아했고 그 거기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도 좋아했고 근데 그게 이제 서울 중심부에 있다 보니까 그 숭례문이 있었어요. 숭례문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가만히 그 숭례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외국인이 그 숭례문의 어떤 그 사진을 막 찍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그냥 어떤 의미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문이니까 그냥 어떤 에이시안의 어떤 그냥 문인 그냥 어떤 컬처인가 보다 아니면 그냥 어떤 그냥 문인가 보다 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문득 그냥 설명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한국사 그 공부를 공부를 했었으니까 했었으니까 뭔가 좀 그런 지식과 겹쳐져서 역시 버릴 게 없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영어가 또 저는 또 되니까 바로 이제 설명을 해줬죠. 뭐 여러 가지 숭례문에 대해서 뭐 현판이 왜 세로로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줬어요. 디테일하게. 그랬더니 그 친구는 아무래도 그냥 여행 와서 어떤 의미와 이런 걸 더 알게 되니까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뭐 이렇게 간단한 뭐 초콜릿이라든가 그런 또 명함도 주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정말 제가 그 자존감이랑 그런 모든 게 아래 있던 시절에 그 초콜릿과 명함은 좀 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좀 많이 희열을 느꼈고 아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잠깐 들기 시작을 했어요. 네. 앞에서 얘기했던 쓰임이 여기서 그렇죠. 네. 나의 쓸모. 그 쓰임이지만 초콜릿은 쓰지 않았다. 초콜릿은 달았나요? 달았어요. 엄청 달아요. 저한테는 그 정도의 스윗한 초콜릿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뭐 네. 이렇게 예측이 불가한 그 개그가 진짜. 막 들어오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이게 또 재미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누군가 한 명이라도 웃으면 네, 저는 웃었거든요. 초콜릿은 쓰지 않았다. 미쳤다.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 MC 맹고님은 그냥 잘 웃으시는 분 아니에요? 제 웃음의 장벽이 좀 낮긴 해요. 네. 웃음의 문턱이 좀 낮긴 한데. 잘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초콜릿은 안 썼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계기가 돼서 그 공기업 준비하던 공기업은 잠깐 접어두고 그 관광통역 안내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작은 이벤트 하나로 이렇게? 그게 또 자격증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이 관광통역 안내사라는 게 이제 가이드잖아요. 근데 가이드는 그냥 외국 사람들 오면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이게 있더라고요. 무자격으로 그걸 하게 되면 이제 법적으로 제재가 있죠. 안 됩니다. 가이드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위해서 이제 따게 된 거죠.
그럼 그거 시험 볼 때는 막 숭례문의 역사 이런 거 막 공부해서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걸 시험 보는 거예요? 예, 그 필기 시험과 있고 그다음에 면접이 있어요. 근데 면접은 이제 영어 면접이고요. 필기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제 영어 면접이 이제 좀 어렵죠.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어려운가요? 일단 용어죠. 일단 뭐 간단하게는 뭐 궁 하면은 우리가 궁을 뭐라고 해야 될지 팰리스. 모르는데 팰리스 이런 식으로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이런 그런 우리가 한글로서는 되게 편하게 말하지만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해야 하면 맞아. 정말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면접에서 이제 배우면서 이제 역사도 많이 알게 되고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영어 면접에서 그런 걸 물어봐요. 예를 들면 팔만대장경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아니면 우리나라 뭐 지금은 없어졌지만 국보 뭐 보물에 대해서 이제 뭐 몇 호인데 그거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이런 것들을 영어 면접에서 물어보는데 너무 어렵다. 그거 만약 대응 안 돼 있으면 진짜 대답 못 하는 겁니다. 이게 한국말로 해도 사실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 알아? 국보, 뭐 네. 팔만대장경, 네. 뭐 이런 거. 근데 이거를 그렇죠. 영어로 뭔가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는 그렇죠. 이게 그냥 영어를 할 수 있는 것과 또 다른 결의 맞아. 어떤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뭐 민속촌이랑 뭐 전주 한옥마을 뭐 이런 거의 차이, 뭐 이런 거 북촌 마을의 차이 이런 거 같은 한옥인데 이런 차이가 뭐냐? 뭐 예를 들면 북촌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런 한옥이잖아요. 근데 뭐 용인 민속촌 이런 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만든 플레이스인 거. 그런 거 그런 차이도 설명을 해줘야 되고 와, 재밌네. 네. 진짜 재밌다. 네, 뭐 그런 알면은 되게 재밌어요. 네. 그래서 준비 기간 1년이었는데 되게 재밌게 해냈어요. 그래서 그렇죠. 영어 면접까지 오. 아주 근데 제가 이거 영어 면접 이야기인데 영어 면접 되게 잘 봤어요. 네. 왜냐면 잘난 척 하시는 거예요? 여기선 좀 해도 되죠. 네, 하십시오. 해보십시오. 네. 그래서 영어 면접을 되게 잘 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분들이 되게 감탄을 하셨어요. 오. 이렇게까지 준비된 학생이 있나 감탄을 하셨는데 이 마지막에 성적이 나왔는데 네. 성적이 낮게 나온 거예요. 합격은 했는데 어. 영어 면접에 성적이 낮게 조금 제가 생각했던 거 낮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고 제가 또 영어 면접 선생님한테도 물어봤거든요. 마지막에 나올 때 인사를 안 한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뻐서. 자기한테 취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너무 대답을 잘했다는 생각에 들어갈 땐 인사 당연히 하죠. 근데 마지막에 나올 때 그분들이 약간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보길래 그냥 나왔구나. 끝났나 보다. 그냥 고개 인사는 하긴 했어요. 근데 그냥 나왔죠.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안 하구나.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태도 점수에서 마이너스가 좀 나요. 또 좀 재밌네 이것도. 인사는 소리내서 해라. 그렇지. 그렇죠.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이다. 맞아. 그렇죠. 선인사. 네. 저 그리고 면접관이 날 네. 안 보더라도 네. 굳이 인사를 소리내서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 말도 이해가 가는 게 인사만 잘해도 한국은 솔직히 사회생활 반은 먹고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고개 인사했잖아요. 그거 그렇지. 저 사람이 날 안 본 게 잘못이지. 그 맞아. 소리를 크게 내는 걸로. 네. 그러면 그거를 준비하신 기간 한 10개월? 그렇죠. 그 정도 됐고 됐죠. 그걸 네. 따셨고. 땄죠. 그럼 그거를 따셨을 때는 이제 몇 살이었던 거예요? 그때가 이제 33살. 33살. 네. 33살. 33살. 4살이죠. 34살이네. 34살. 34살이네. 네. 오, 그럼 이제 그 관광 통역사로의 네. 이제 꿈이 이제 딱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작이 네. 됐나요? 일은 많이 하셨어요? 예, 맞아요. 그 일적인 문에서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긴 한데 관광 통역사를 땄어요. 네. 땄는데 이게 저를 안 도와주네요. 이게 코로나가 터집니다. 설마 했어. 공항이 텅 비었고요. 어떡해. 심지어 그 서울역에 있는 그 외국인을 위한 어떤 그런 장소들도요. 다 문을 닫고 코로나로 인해 다 여행사들도 다 어렵고. 그쵸. 그땐 그랬지. 하필 그 시점 그때. 진짜 그 시점 그때. 너무한다. 그래서 분명히 학원에서 등록할 때 취업 연계해준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렇게 안심을 해서 제가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으로. 커넥션을 이어가겠나 해서 저는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들어서 이제 그 학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 학원에서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려운 거 알잖아.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다 대변해줬습니다. 어떡해. 참.
이게 참 풀릴 듯 풀리지 않고 이렇게 뭔가 진짜. 이게 뭔가 그렇죠. 좌절되는 경험들이 지금 사실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렇다고 품을 안 들인 일도 아니야. 모든 일들이. 맞아. 그리고 약간 머리가 네.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버려. 네, 네. 공부를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필기 아 그런 쪽에서는 진짜 다 합격을 하시고 다 이렇게 아. 잘 되시고 하는 거 보니까 네.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어떡해요? 그래서 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일단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이 자격증을 활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약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느낌도 있었고, 근데 그와 반면에 자신감을 얻었어요. 아, 이걸 내가 해냈다. 그렇죠. 음. 제가 그동안 다 낙방을 해왔었는데 여기서는 나를 인정을 해줘서 내가 합격을 했구나라는 그 어떤 성취감이 너무 들면서 상황과 상관없이 내 개인적인 성취는 성취인 거니까. 그렇죠. 그럼요. 예, 제가 국가 엄청난 자격증은 아니지만 그렇죠. 음.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그쵸. 자격증이니까 그래서 그 기세를 너무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올라온 내 삶의 예. 기세를. 왜냐하면 제가 하락세였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자격증을 또 고민하게 됐어요. 오. 이제 난 자격증의 세계로 가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취업은 어쨌든 그 나이가 되니까 저한테는 취업은 이제 완전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냥 자격증으로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생업과 과연 관계될 수 있는 자격증은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선택이 됐던 게 공인중개사. 네. 대박이다. 공인중개사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관심이 좀 많았고요. 부동산 쪽에. 예. 왜냐면 제가 부모님한테 네. 강남에 집을 사라고 했는데 안 몇 사죠. 살 때요? 고등학생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 때요? 네, 고등학생 대박이다. 때. 그때 당시는 성부하는 있네. 진짜. 그때 당시는 지금 그래도 살만할 정도의 그 가격이었대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현재 저희 집 내 시세나 비교해 봤을 시세랑 때? 해봤자 한 1억 정도 차이밖에 안 나왔던 와. 그 시절인데 지금은 20억이 돼요. 20억 차이가 난다는 야. 그런. 그래서 나는 나름 부동산에 대한 성관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기저에 그렇죠. 자신감도 있었군요. 있었죠. 근데 어떻게 고등학생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게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제가 저는 고등학생 때 네. 게임 애니 이런 거밖에 안 봤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글쎄요. 각자의 어떤 그런 관심사가 관심사가 있겠지. 너무 있었을 수 신기하다. 있는데 그냥 그런 쪽에 관심이 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면 항상 부동산에 몇 억 이렇게 그걸 봤어요? 그게 매매 몇 억 이렇게 있으니까 강남에. 알아요. 맞아, 붙여 있는 거 맞아. 알죠. 네, 맞아, 알아요. 네. 근데 그것도 보는 사람만 보지. 그치. 뭐. 저도 그래서 전용 면적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좀 관심이 있었는데 마침 이제 생업으로 뛰어들다 보니까 정말 그게 하고 싶은 거였었어요. 저한테 이제 열정이 이제 타올랐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바로 등록을 해서 이제 또 학원을 또 다니기 시작해서 공인중개사도 근데 사실 이게 몇 달 준비해서 팍 보고 이런 게 아니지 않나요? 그게 1차, 2차 보통 이렇게 동시에 같이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너무 힘드니까 1차 1년 그다음에 2차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럼 장기간으로는 2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더 네. 짧게 하실 분들은 짧게도 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코디님은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그거는? 저는 한 9개월? 야. 1차, 2차를 다. 예. 대박이다 진짜. 왜냐면 백수였잖아요. 아이 겸손하시네. 백수였어서 그게 가능했을까? 자격증의 신이신데요? 그런가요? 근데 별거 아닙니다. 이따가 네. 코디 씨 자격증 네. 몇 개 땄는지 진짜. 그 자격증 컬렉터시거든요. 네. 근데 한번 물어봐요. 아직까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자격증의 신, 자신. 진짜 대박. 오. 자신감. 네, 아, 맞습니다. 뭔가 맞는데요? 맞는데? 좋습니다. 네. 네. 두 분만 재밌는 것 같고요. 같이 웃어주세요. 맞아요. 그래서 그럼 그거를 8개월, 9개월 내에 정말로 그 획득을 하신 거예요? 예, 땄습니다. 왜냐면 진짜. 그게 아무래도 사람이 이제 이렇게 절박하다 보니까 거기에 해냈는군요. 그렇죠. 예, 저한테는 이 길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럼 그거를 진짜 솔직히 말하면 단기간에 나름 네. 땄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업자 혹은 이제 중개사로서의 네. 그렇죠. 삶이 펼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엔 진짜. 이번엔 진짜요. 근데 진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어떻게 또 이렇게 됐을까? 취득을 했는데 질의를 네. 했는데 부동산 침체가 옵니다. 미치겠다.
집값이 하락하고요. 약간 이런 요새 밈 있잖아요. 세상이 나를 억까한다. 네, 그니까요. 이 억가의 표본이 코디 씨인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이 사람은 그냥 열심히 살았어 계속. 맞아. 근데 세상이 자꾸 나를 억까해. 맞아요. 어머 어떡해. 그래서 그 문 닫는 공인중개사도 많다고 이렇게 되고 아, 그러니까 네. 제가 자격증을 땄으면 그 어느 일하는 분 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을 처음부터 잘할 수 맞아.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인 예를 들면 뭐 고모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다 들어갔는데 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전혀. 전혀 없으니까 어. 어디 뭐 취업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리고 받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런 쪽으로 아예 없으니까 그냥 좀 현실이 다시 또 그렇게 됐구나. 찬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저한테. 진짜 너무 속상해. 네. 이게 지금 솔직히 우리가 들으면서 네. 몇 번째 시련인지 솔직히 셀 수 없거든요. 진짜요. 이 시련을 셀 수가 없는데 네. 오케이. 그래서 그럼 그래서 그 네. 이유는 어떻게 했어요? 근데 이거 한 가지 말씀드려도 돼요? 네. 제가 공인중개사를 한 이유가 네. 코로나의 영향이 없으려고 한 거거든요. 네. 왜냐면 관광청 안내사에서 한번 막혔으니까. 한번 막혔으니까 그러면 코로나의 영향이 없는 직업이 뭐 천재지변과 상관없는 없는 일이 게 뭘까? 뭐가 있을까? 바이러스를 피해서. 그렇죠. 그럴 때는 부동산. 네, 그쵸, 우리나라는 한국은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이죠. 그치. 그래서 부동산을 했는데 음. 이게 부동산이 침체가 되네요. 그렇죠. 와 영화도 이렇게 플롯 짜면은 이건 네. 너무 억지야 그래. 이렇게 네. 말해요. 너무 고난이니까. 진짜 어머 어떡해. 그래서 그 제가 따는 자격증은 음. 도전하지 마세요. 결론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 결론 아니고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네. 나중에.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럼 또 어떻게 이거 시장을 내가 이렇게 세울 수는 없잖아. 그렇죠.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제 그때가 11월이었나 11월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계속 TV만 보고 있었죠. 집에서 TV만 보고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세상의 뉴스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여태까지 공부를 하느냐고 이제 뭐 속세 이야기를 몰랐다가 그렇죠. 이제는 한숨을 좀 돌리고 TV를 켰군요. 그렇죠. 이제 TV를 딱 켜면서 이제 세상의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 22년 1월이었나요? 광주 화정 아이파크 그 아이파크가 그 아파트가 이렇게 붕괴 건설 중에 붕괴돼가지고 그 여러 명이 이제 돌아가신 그 사건이 굉장히 좀 크게 있어요. 보도됐었죠. 근데 이제 그 사건을 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안전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전이 소홀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갑자기 그때 든 생각 인재였죠. 확실한 인재고 이제 서로 막 책임 돌리기 하고 이제 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뭐 그때 든 생각도 있긴 했지만 이게 여러 가지로 제가 이게 안전 쪽을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 확실히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들기도 했고 이게 어떻게 되면 조금만 하면 이게 막을 수 있었던 그런 건데 이러지 않아서 좀 뭔가 이런 일이 벌어진 안타까운 있어서 약간 그쪽에 좀 관심이 갑자기 생겼던 것 같아요. 네. 마치 그 숭례물에서 그 외국인 분을 만났을 때 딱 반짝하고 들었던 그런 것과 같은 그렇죠. 스파크가 그 기사를 통해서도 또 어떤 스파크가 됐군요. 네. 그 스파크가 또 저를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 다 안타까워하지만 내가 저 분야에서 뭔가 이거를 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까지는 사실은 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드신 거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2번의 자격증을 땄지만 2번 다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이 이제 다시 눈이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뭐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그걸 보고 이제 공고를 찾기 시작합니다. 제가 왜냐면은 이제 저는 이제 그때 나이가 36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자신감은 자신감대로 또 있었던 상태였었어요. 왜냐하면 2번의 자격증을 스트레이트로 2년 안에 바로 따니까 쉽지 않았던 건데. 그 스노우볼 이펙트 아시죠? 네네네. 그게 저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감이 있어서 제가 그 자신감으로 잃을 게 없잖아요. 뭐 36에 뭐 지원을 한다고 해서 뭐 떨어지는 것도 이제 너무 익숙한 저였기 때문에 나한테 뭐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잃을 게 없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진짜 무섭잖아요. 맞아요. 잃을 게 없어서 이제 36에 그렇게 안전 쪽으로 아예 지원을 한 거예요.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 자격증 따진 거예요? 그 아니요. 자격증이 필요 없나요? 자격증이 필요한데요. 네.
자격증을 따지 않고 일단은 일을 먼저 또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그게 근데 가능한가요? 그 절차 자체가? 가능하진 않은데 이게 조금 특별한 케이스긴 한데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 이제 조금 그런 가능성을 좀 많이 봐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나이도 많은데 대표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사실 저를 이렇게 선택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쵸. 나이도 이전에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것과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예, 아닌데 이제 이력서를 보시고 음. 경력보다는 약간 그런 자격증을 따온 이런 삶의 몸부림을 좀 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노력을 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보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고 나서 자격증을 따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가 지금은 아무것도 안전에 관련한 이런 게 없지만 네. 너는 이런 것들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굉장히 귀인이시네요, 그 대표님이. 예,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정말 뭐 축산 전공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안전에 온 이제 진짜 지금 와. 현재까지 이제 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진짜. 와, 이게 정말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도 이제 굉장히 그냥 보이는 게 그 되게 어렵고 실망하고 이렇게 침체되는 시기가 있었지만 그 되게 멈추지 않고 그냥 어쨌든 쭉 되게 열심히 살아온 그 삶의 궤적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맞아요. 성실함 같은 것도 좀 보이고. 그리고 제가 쭉 들었을 때는 코디 씨가 그 뭔가에 좌절했을 때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내가 속한 세상에 계속 열려 있고 거기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해서 나한테 뭔가 영감이 주어졌을 때 그걸 놓치지 않고 거기를 뚫고 가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에 이제 저는 시작점이 약간 자신감 요런 건데 그러니까 자신감을 찾을 때 저희가 어떤 큰 거를 성취해서 자신감을 얻는다는 거는 뭐 바닥인 상태에서는 정말 그거는 진짜 꿈 같은 이야기고 하지만 그런 작은 것들에 어떤 자신감을 갖기 시작하면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자신감만큼 그 강력한 무기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막 계속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이런 침체 시기들, 그러니까 자기 자존감이 떨어졌던 시기들을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되찾은 어떤 자신감이라서 그런지 훨씬 더 이렇게 되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고. 그리고 그걸 되게 소중하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 시간들도 되게 소중하고. 네. 와, 그러면 지금 이제 정확한 타이틀은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 거죠? 지금은 안전관리 쪽이고요. 안전관리. 네. 그 안전관리 쪽 일 하시면서 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혹은 뭐 이 안전에 대한 약간 이것들을 지금 따라가려고 하는 후배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쪽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약간의 이제 설명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2022년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시행이 되면서 예전에는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당사자들이 이제 처벌을 받고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이 뭐냐면 사업주 그러니까 그 대표를 구속하는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굉장히 세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근데 뭐 주의와 성실을 다하고 뭐 지원을 해라 이런 대표를 이제 구속하지 않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라. 약간 이런 법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각각 사업주와 이런 대표들이 이제 그런 안전관리 쪽 이런 사람들을 많이 고용을 해서 이제 많은 법에서 하라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반기에 한 번씩 뭐 교육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반기에 한 번씩 뭐 비상 대피가 됐는지 확인하고 뭐 이런 위험이 있는지 뭐 평가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대표 대신에 이제 안전 관리 쪽에서 대신하는 거예요. 네.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일어나지 않게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 꼼꼼히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이쪽 분야가 이제 어떻게 좀 잘 될 거다. 혹은
이렇게 전망이 있어요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지. 예,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법이 이제 생긴 이상은 이 법이 강화되면 강화되지 없어지지는 않으니까. 없어지거나 약해지진 않을 음, 거거든요. 특히 이제 안전 안전이니까. 분야에서는 약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제재가 이제 더 강해지고 이제 그럴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안전 인력이죠. 그런 인력 뭐 다 할 수 있어요. 뭐 안전 다 아니까. 안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안 지켜서 그럴 뿐이지. 근데 그렇죠. 이게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격증을 따서 이제 안전 분야에 있으면 그 전망이 아무래도 그런 인력들은 많이 필요로 할 테니까 조금 전망이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안전을 맞아요. 갑자기 안 보진 않을 거니까요. 점점 그쵸. 더 강화하고 맞아. 더 안전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것이고 계속 시장은 뭐 더 활발하게 더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는군요. 맞아요. 그렇죠. 와, 그래서 참 이 축산업에서 이 안전까지 가는 그 여정이 진짜 길고 뭐가 되게 많았는데 와 어쨌든 지금 이 일을 하게 됐고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람이 좀 있으신지. 네, 그렇죠. 이 안전관리 뭐 안전 쪽으로 일하면서 일단은 뭐 자격증을 제가 또 취득을 했고요. 안전 쪽으로.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점점 이제 재미와 어떤 그런 흥미를 느끼고 있는데 일단 뭐 법적으로 하는 그런 이렇게 대응하는 거나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프로세스 자체도 저는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안전이라는 게 이제 결국 그 근로자를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 근로자가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그치,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에는 어쨌든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인데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안전을 더 챙기고 한다는 그게 너무 저한테는 좋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누군가의 재밌었어요. 생명을 보호한다는 자부심 같은 거. 그러네. 그렇죠. 너무 훌륭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 벌써 이제 시간이 이렇게나 많이 흘렀어요. 시간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누군가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이게 탁 그러니까. 빠져버리면 시간이 네. 진짜 생각보다 많이 네. 흐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쁘지만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오랜만에 돌아온 코너 속의 코너. 붙이지 못한 편지 시간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뭐 저희 컨텐츠랑도 상관없고 그냥 개인적으로 사람이 살다 보면 하고 싶은 말을 못할 때도 있고 전하지 못했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래서 이제 그거에 어떤 기반이 돼서 나온 코너인데 붙이지 못한 편지가 있는데 거기 혹시 그 준비를 해오셔가지고 코디 씨의 붙이지 못한 편지 코너 잠깐 듣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쓴 편지인지. 일단은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 붙이지 못하는 편지라서 이제 아무래도 진짜 붙일 수 없는 편지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이거는 붙일 수 있으면 제가 붙였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취업 관련된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6년 전에 좀 저에게 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계세요. 근데 그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신데요. 정말 저를 되게 많이 생각해 주시고 이제 제가 취업이 안 된 기간이었잖아요. 그때마다도 항상 용기를 주시고 할아버지께서 좀 어쨌든 저를 많이 응원을 해주셨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뭐 자격증 취득한 것도 이제 모르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한번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요. 벌써 뿌행이에요. 저 벌써 눈물 날라 그래요. 여기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완전 사랑하는 저기 그 MC 맹고님인데 네, 한번 그러면은 하늘에 계신 외할아버지께 혹시, 올려드리는 편지를 읽어볼까요? 네. 근데 그 전에 부탁이 있는데 네. 이거 기쁜 음악 틀어주시면 안 돼요? 배경 음악을 막 예를 들면 알겠어요. 너무 슬프게 가지 않겠어요. 네, 뭐, 로로롱 네, 똥똥 네, 이런 네. 거 하면 이제 눈물 그 주르륵이니까. 짱구 네. 주제곡 뭐 이런 걸로 틀어드릴게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예, 예. 약간 이런 게 중화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슬프지 않게 우리는 예능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슬프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네. 해드릴게요. 한번 네. 시작해 보시죠. 할아버지, 제가 이렇게 또 편지를 또 방송에서 이렇게 또 쓰게 됐네요. 그때가 6년 전 그리고 그 전이니까 할아버지가
맨날 저한테 언제 취업하냐 뭐 그러셨는데 또 제가 지금 기억하는 말이 또 하나 있어요. 너 취업하면은 소개시켜줄 여성이 있는데 라고 하셨잖아요. 그 여성분 어디 계시죠, 할아버지? 아 근데 뭐 그래요. 할아버지께서 그 정도로 또 저를 생각해 주시고 또 이제 뭐라도 해라 이렇게 항상 응원도 해주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자격증도 뭐 벌써 4개 정도 또 취득을 했고 그리고 또 할아버지 걱정과는 달리 또 취업도 잘 해서 지금 또 직장 잘 다니고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못 보고 이제 좀 돌아가셔서 저는 좀 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긴 해요. 네. 그리고 제가 또 미국에 있을 때 할아버지 한번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미국 여행 가는 거 제가 그 꿈이었는데 그때는 또 제가 너무 또 졸업하기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또 할아버지 미국 이렇게 제가 못 할아버지 미국을 이렇게 또 여행시키지를 못해 드렸네요. 그래서 뭐 부모님보다 저한테 더 큰 인생 교훈을 알려주셨고 항상 정직하고 성실해라라고 반복하셨잖아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그 또 본 모습을 또 보여주셨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가 또 할아버지께서 해주셨던 그런 말 제가 잊지 않고 살아갈게요. 또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 또 풀코스 뛰셨다고 하셨잖아요. 이번에 저도 풀코스를 완주를 했는데요. 뛰면서 뭐 할아버지도 그 뛰셨다는 그 생각도 있어서 많이 났어요. 그 마라톤이야말로 진짜 할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던 성실함과 또 그런 꾸준함이 있어야지 또 완주할 수 있는 운동이잖아요. 이번에 뭐 어쨌든 하면서 할아버지 많이 생각났고요. 할아버지가 살아오셨던 인생처럼 어떤 그런 굴곡을 만나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제 인생을 잘 살아가겠습니다. 더 길게 쓰고 싶은데 방송 시간상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남은 이야기는 제가 할아버지 산소 찾아가면 제가 그때 또 다시 또 두런두런 말씀드릴게요. 할아버지 평안하세요. 거기서도 또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도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인생 잘 살아가겠습니다. 네. 네. 와. 너무 감동이에요. 할아버님이랑 되게 친하셨나 봐요. 네,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이 많으셨는데요. 이제 저를 또 특히 유독 많이 좋아해 주셨었어요. 네, 많이 걱정해 주셨고요. 뿌행. 이거 보고 돌아가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그러게요. 마음이 좀 있네요. 그러게요. 실제로 이제 붙이지 못한 편지하면서 이게 진짜 하늘에 계신 분한테 썼던 편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본인 자신에게 쓰는 편지도 있었고 다른 분들에게 보내는 편지도 있었지만 진짜 뭐 되게 진심이 많이 담겨 있는 편지여가지고 사실 저도 이제 대본 받고 나서 이제 약간 이거 눈물 버튼이다 조심하다 막 이러면서 사실 여러 번 읽으면서 괜찮아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앞서 사실 이제 코디 씨의 삶으로 들려주신 이야기도 너무 좋았고 이렇게 또 붙이지 못한 편지에 진심으로 이렇게 응해주시는 부분도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고마운 것 같고 근데 이제 진짜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 이런 게 있으면 짧게라도 이렇게 좀 한마디 하고 보내드려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네. 일단 그 제가 살아온 인상이고 저희 좌우명이긴 한데요. 저도 물론 어디 책에서 본 거긴 하지만 하니깐 되더라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면 된다 뭐 영화 제목도 있기도 하지만 좀 비슷한 듯 조금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큰 꿈을 가지고 이제 미국 대학을 갔고 그리고 한국에서 또 3개월간의 어떤 그런 짧은 커리어도 있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준비하면서 4년의 큰 또 방황의 시간도 있었고 또 따는 자격증마다 뭐 코로나다 뭐 부동산 침체다 해서 뭐 상황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커리어로 연결시키지 못해서 또 방황하던 그런 시기들이 또 있었다가 이제 또 그러다가 이제 36에 또 신입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글쎄요, 제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이렇게 계속 하나마다 계속 집중을 했었으면 그만 되게 좌절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면 된다는 어떤 그런 그 하면 된다의 뜻은 내가 이걸 하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조바심도 많이 날 텐데 하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그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꼭 이 방법이 아니고 제가 그 안에서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성공을 할 수도 있고 결국 그것들이 저한테 뼈와 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로 내가 했더니 되더라라는 그 나중에 되고 나서의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너무 급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게는 지금이란 아주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과정 그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목표지향적인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런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게 저는 과정지향적인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표는 그냥 한 가지 방향을 보는데 하고 지금 이 순간 뭐 지금 이 제가 보내고 있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이 시간에 어쨌든 제가 저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한다 하면 이게 실패하고 탈락 뭐 많이 좌초가 될지라도 언젠간 나중에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더라고요. 뭐 저의 삶도 그랬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니까 하니깐 되더라의 어떤 그런 마인드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이 여기서 좌절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 다음에 더 좋은 어떤 그런 기회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마인드로 과정 중심의 마인드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네, 코디 씨의 이제 마지막 거의 뭐 라스트 월드 같은 얘기를 들었고 이제 진짜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어가지고 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그 MC 맹고님 이제 첫 녹음 같이 했는데 어떠셨는지 그리고 또 이제 뭐 제가 오프닝 열었으니까 이제 클로징을 좀 부탁드리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 한번 네. 들어볼게요. 제가 게스트로 참여했을 때랑은 또 다르게 제가 MC가 되어서 다른 어떤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되게 너무 좋고 그 사람의 인생이 저한테 파도처럼 이렇게 밀려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감동이 있었고 되게 저도 모르게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요즘에 되게 빠져서 1일 1곡하고 있는 1일 1스밍하고 있는 노래가 있는데요. 너와의 모든 지금이라는 제스비의 노래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되게 마음에 와닿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을 약간 요약할 수 있는 가사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무것도 없댔어. 우리의 모든 시간들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가사가 이 지금 1시간 반의 시간을 약간 서머리할 수 있는 그런 가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코디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 됐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또 세상을 원망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준비했던 그 시간들을 자양분 삼아서 끊임없이 세상에 그리고 나를 둘러싼 주변에 내 감각을 모두 열고 그렇게 본인의 자리를 끝없이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한테도 되게 울림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좌절하는 시간 동안 얼마나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요약해서 들으니까 그건 잘 그 결이 느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계속 일어나셨던 코디님이 정말 대단하시고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MC 맹고님의 마지막 클로징 멘트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진짜 저희가 가야 될 시간이어서 저희가 항상 마지막에 꿈꾸는 땡땡땡 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디 씨가 마지막으로 이 멘트 하면서 저희는 진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꿈꾸는 느림보 코디였습니다.